여성 119 구급대원이 술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주치자는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했습니다. 낚시 명소로 이름난 저수지가 쓰레기 천지입니다.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주 대한방직 부지에 143층 높이 타워를 짓겠다고 부지 인수자 측이 밝혔습니다. 용도 변경 권한이 있는 전주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송 중에 폭행을 당하는 구급대원들 이야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익산에서도 최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 대원이 만취한 노숙자에게 구타를 당했는데 이 대원이 매우 위독하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차 안에 누운 40대 남성이 함께 탄 구급대원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합니다. 당황한 구급대원이 팔을 붙잡아 보지만 이 남성은 끊임없이 시비를 겁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엔 바닥에 드러눕고 삿대질을 합니다. 경찰 인계할 거예요. 내가 죽여보려고 해. 이게 어린 놈이야지. 지난 2일 48살 윤모 씨는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출동한 여성 구급대원 51살 A씨에게도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분이 내리셔가지고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때리셨거든요. 한 4-5대 정도. 그날 이후 건강했던 이 여성 대원은 심한 구토와 경련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앞두고 있던 A씨는 지난 24일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지금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똑같은 구급차였죠. 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윤 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출동해서 주치자가 폭행을 행사할 때 어떤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폭행당한 사례는 지난 2년 동안 366건에 달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하천과 저수지는 요즘 낚시객들로 한창 붐비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떠난 자리는 악취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완주 구이저수지입니다. 한가로이 떠있는 낚싯배들과 강태공들이 그려내는 풍경이 무척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저수지 안팎이 하나같이 쓰레기 천지입니다. 캔과 페트병은 물론이고 일회용 도시락과 떡밥통까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것들인데 답답한 건 주민들 뿐입니다. 닭뼈, 수박 같은 거 내버리고 가면 벌레 엄청 나와요. 그 속에서 더럽고. 그 치우라면 일거리 우리도 기계에 걸리고 낚시줄 같은 것은 끊어지지도 않고 낚시 발 같은 게 기분하고 찔리고 빼려면. 버려진 쓰레기 상당수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들입니다. 낚시꾼들이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면서 그냥 태워버리고 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같이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들도 무분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완주군이나 농어촌 공사 모두 방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상당하네요. 그거는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인데요. 농어촌 공사가 다 관리하게끔 돼 있나요? 예, 그 아마 대부분이. 우리 시설 관리는 하나고 관리인 한 사람이 우리 그 담당 직원이 한 사람이에요. 예, 그 두 사람이서 청소를 해도 굉장히 역부족이죠. 낚시객들의 무책임한 행동과 기관들의 무관심 속에 저수지와 하천 모두 쓰레기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문화방송이 보도한 수류탄 모양 완구에 대한 위험성이 정부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경기도의 한 업체가 수입 판매한 수류탄 모양 풍선을 조사한 결과 순간 최대 소음이 기준치인 125데시벨을 넘어섰다며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부 신시가지 조성 당시 특혜 논란이 일었던 노른자위 땅 대한방직 부지에 초고층 타워 건설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공업용지의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특혜 의혹이 일 것으로 보여 전주시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980억 원에 매각된 대한방직 부지. 이 땅을 사들인 주식회사 자광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21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43층 높이의 타워와 컨벤션 센터, 쇼핑몰 등을 조성하고 3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부지 절반은 공원으로 조성해 컨벤션 센터와 함께 전주시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타워 하나를 가지고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한국은 물론이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전주를 방문해서 하지만 이를 위해선 현재 공업지역을 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공업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뀔 경우 땅값이 천문학적으로 뛰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방직당에 대한 용도 변경 권한이 있는 전주시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3월 시의회 답변에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풀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변경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 전 서부 신시가지 조성 당시 대한방직은 사업부지에서 제외됐지만 주변은 개발이 진행되면서 용도 변경 여부가 지역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결국 자광 측이 내놓은 장밋빛 계획이 용도 변경을 위해 과장됐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뭐 그런 과정을 통해 그 과정을 하기 위한 사실은 저는 꼼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2조 5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도 이행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어서 아파트 개발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잇기 위한 도내 정치권의 공약 발굴이 구체화했습니다. 민중당이 새만금 통일농업전진기지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김한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의 통일농업전진기지 조성을 공약한 민중당 이광석 도지사 예비 후보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와 전라북도, 농민단체까지 참여해 세부 실현 방안을 협의하자는 겁니다. 통일농업전진기지는 북측의 동의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방북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직접 북을 방문하여 북의 조선농업 근로자 동맹과 통일농업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겠습니다. 북한과 농업 교류 확대 정책을 제시한 정의당 권태홍 도지사 예비 후보는 아동부터 무상 의료를 공약했습니다. 도내 31만 명의 아동 청소년 연간 의료비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정하고 초과분은 도비로 지원해 사보험료까지 줄이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에 조금만 개입을 해나가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소득 대책이면서 저출산 대책이면서 의료 대책이 될 수 있다. 알바노조 전북지부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익과 노동 환경 개선을 내걸고 출범식을 연 뒤 지부장을 전주 도의원 후보로 냈습니다. 알바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직접 맞서고 전라북도를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전북지부는 노동권 존중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며 교육감을 비롯해 시장 2명, 지방의원 등 32명의 지지후보 명단을 발표하고 당선 운동까지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의 당선 및 유의미한 득표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다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성과가 이슈로 부각되고 노동계의 참여까지 이어지면서 한 달여 남은 지방선거전의 분위기도 점차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주 한지가 남북 정상회담장 창호로 활용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남북 정상회담 장소였던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장에 전주의 한 업체가 공급한 한지 200여 장이 창호로 쓰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주는 한지의 본류이자 중심 도시로 최근 당나무 재배를 다시 시작했으며 남북 회담을 계기로 한지 산업의 활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연대와 단일화를 놓고 후보 간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3선 출사표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불통과 학력저하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순간도 우리 아이들의 앞서 제 안위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불통이다,
독선이다라고 합니다. 고교 의무 교육을 실현하고 수학여행과 교복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현장으로 더 다가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교육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김 교육감의 예비 후보 등록 시점은 재선 때보다 일주일 정도 빠릅니다. 김 교육감의 빠른 움직임에 선거전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당장 시민사회부터 지난 선거와 달리 지지 후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거 김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줬던 민주진보 교육감 추대위원회 구성이 불발되기도 해 향후 시민사회가 후보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띨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단일화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후보 간의 셈법도 복잡합니다. 현재 교육행정의 체제를 갖다가 뭔가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 또 후보라 그러면 모두가 그 손을 잡고 갈 수 있다. 한편 교육감이 선출되기 전까지 전라북도 교육청은 황홍규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틀 뒤 새만금 삼삼센터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갖고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과 농생명용지 조성, 새만금 활성화 사업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새만금위원회가 총리 주재로 새만금 현장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6회 무주 산골영화제 홍보대사인 페스티벌 프렌즈에 배우 황찬성과 박규영이 선정돼 영화제 개막식과 토크쇼를 통해 관객과 만나게 됩니다. 무주 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21일부터 닷새간 무주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북에서도 대한적십자사에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클럽 1호 가입자가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전북도시가스 김홍식 대표이사로 연 2천만 원씩 5년간 납부를 약정했습니다. 전북 결의 하나 등 도내 시민단체들은 풍남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의 사회,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며 전북도 농업의 강점을 활용해 통일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익산 미륵사진의 강당지를 비롯해 승방지, 동원회랑, 배수시설 등의 보수와 개선 공사를 미륵사지 석탑 보수 완공 시기에 맞춰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어 도당 선관위에서 결정한 전주 김승수, 익산 김영배, 남원 이환주, 완주 박성일 등 8개 시군 단체장 후보의 공천을 인준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은 송하진 도지사 후보 포함 9명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6개 시군의 공천 절차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대학 게시판을 돌며 김승수의 시장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인 36살 임모 씨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 19일 도내 4개 대학을 돌며 시장이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에는 관심이 없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으며 경찰은 배후 세력이 있는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도내에서는 1,500건의 위험시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안전대진단으로 1,539개 시설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 이 가운데 62.5%인 963건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밀 진단이 필요한 재난위험 C등급과 D등급 시설은 11곳이었으며 피난 유도 등과 시각 경보기 연동이 안 된 의료시설 등 236건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남대 폐교 대책의 하나인 공공의료대 건립을 위한 부지 실사가 이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남원을 방문해 서너 곳의 공공의료대학 건립 대상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서남대 캠퍼스를 재활용하거나 남원의료원을 확장하는 방안 또는 남원시가 확보한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군산경찰서는 화물차를 훔친 36살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군산 선유도의 한 도로에서 선주 62살 B씨가 세워둔 1톤 트럭을 훔치는 등 이틀간 화물차 2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보내드렸습니다.